정준영과 승리, 최종훈, 그리고 박유천까지 톱스타 아이돌들이 성범죄와 마약에 잇따라 연루되면서 최악의 연예계 스캔들이 되어가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들의 향후 처벌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4개 특위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공수처법 합의안에 반대하며 패스트트랙 열차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에 여야는 전국의 핵으로 떠오른 오 의원의 4개 특위 위원 교체를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명품이라 불리는 수입 사치품 업체들의 시도 때도 없는 가불내기 배짱 영업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래도 매출이 오히려 큰 폭으로 는다는 건데요. 경기가 어려운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2008년 8살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2년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의 얼굴이 24일 방송에서 공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뉴스 김진주입니다. 가수 정준영의 첫 재판이 다음 달 10일로 다가왔습니다. 이 가운데 집단 성폭행 의혹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파문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지난 2016년 1월과 3월 홍천과 대구에서 FT 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 등을 성폭행으로 고소해 경찰의 수사가 다시 시작된 겁니다. 집단 성폭행은 사실로 드러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된 중대 범죄입니다. 경찰은 또 2017년 팔라완 생일 파티와 2015년 크리스마스 파티 당시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가수 승리의 신병 처리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승리를 비공개 소환한 경찰은 필요하면 이번 주 재소환하고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6일 구속심사를 앞둔 박유천 역시 거짓 기자회견 등 정황상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톱스타 아이돌들의 성범죄와 마약 의혹과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역대 최악의 연예계 스캔들로 기록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4개 특위 위원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여야 사당의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합의안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의원은 자신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공수처 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 의원이 반대하면 의결 정족수 미달로 4개 특위의 패스트트랙 열차는 멈춰서게 됩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오 의원 설득에 실패하자 4개 특위 위원을 최이배 의원으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유승민계와 안철수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태규 지상욱 의원은 공동회견을 열고 손학규 대표 탄핵과 김관영 원내대표 불신임 의총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열차에 올라탄 민주당은 4개 특위 위원 교체를 지원 사격했고 한국당은 불가론으로 맞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계특위 심상정 위원장은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을 대표 발의하며 패스트트랙 지정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명품 업체는 최근 혼수철을 맞아 줄줄이 값을 올렸습니다. 트렌치코트로 유명한 한 업체도 의류 등 일부 제품을 5% 정도 올렸고 특유의 로고로 인기를 끄는 또 다른 업체는 일부 가방값을 평균 3% 올렸습니다. 이들 업체 중 롤렉스, 불가리 등 11곳의 작년 매출은 1년 새 14%가량 늘어 1조 3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실적 공개가 안 되는 샤넬, 구찌, 에르메스 등 5개의 대형 업체가 빠진 것인데도 규모와 성장률이 불황을 무색해 합니다. 더구나 일부 가방과 시계 등의 인기 품목은 거액의 돈을 다 내고도 1, 2년씩 기다려야 받을 수 있으니 그야말로 없어서 못 파는 셈입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성태훈 교수 역시 최근 경기 상황이 악화되면서 일반적인 상품에 대한 소비는 가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반면에 전체적으로 고가품을 중심으로 한 소비재는 여전히 수요가 유지되는 것이라 밝혔습니다. 아무리 값을 올려도 늘어만 가는 사치품 소비에 힘입어 이들 업체의 가격 횡포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2008년 8살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2년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의 얼굴이 24일 방송에서 공개됐습니다. MBC 교양 프로그램 실화탐사대는 이날 방송에서 성범죄자의 신상을 알려주는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이의 관리 실태를 지적하면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실화탐사대 측은 조두순이 나올 날이 머지않았다며
깊은 고민 끝에 사회가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얼굴을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조두수는 600여일 후인 2020년 12월 출소를 앞뒀습니다. 제작진은 조두순의 얼굴 공개에 대해 국민 다수의 안전과 범죄자의 명예 및 초상권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답을 방송에서 찾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조두수는 2008년 8살 여아를 납치하고 성폭행해 지금 기준에서는 신상이 공개돼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이 만들어지기 전이어서 신상 공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